사실은 이제 남미라든가 뭐 지금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예전에는 빙하가 좀 많이 쌓여 있을 때 베링해협을 건너서 넘어갔다. 한 1만 년이 좀 넘은 시절부터 넘어갔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스페인의 그 신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6세기까지 그 종교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왕이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신부가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쓰는 말이 뭐요? 그래서 나와 다들이, 나하고 다 같은 말 씁니다. 그래서 나와 다들이, 나와 틀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 당신들은 누구요? 아, 우리는 이 메기족이요. 그래서 여기 맥족이 사는 곳이요 해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지금 메이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고리족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고리하면 고리탑을 하다 문고리 할 때 그 고리 그거잖아요. 예, 발해 이 북부여를 만든 사람들, 이제 고조선 이후에 고조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북부여인데, 뭐 연나무부여, 갈사부여 하면서 뭐 부여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이 부여가 망하면서 이 고리족들이, 그러니까 만주 아무르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넘어왔다, 뭐 이런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고구려가 망해서 매기족들이, 예맥족이라고 이렇게 중국애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못되게. 요동 쪽에 살고 있는 예맥족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820년도에 넘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아스탄. 이거는 이제 아사달이라고 하는데, 이 왜 아스탄이 왜 아사달이냐라고 그 해설이 된 것도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아스탄 아사달인데 위가 평평한 피라미드가 있는 것, 땅 위가 평평한 구조물들이 많은 곳에서 넘어왔다 이거죠. 만주잖아요, 만주. 거기 보면 2만 8천 개 또는 뭐 3만 5천 개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피라미드가 많은 지역에서 넘어왔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떻게 넘어왔냐? 하늘이 여러 번 갈라지는 곳으로 넘어왔는데 알류산 열도를 건너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덱스 하면 이제 법전이란 말도 있지만, 옛날 오래된 문서, 아주 희귀한 오리지널 그 기록을 해 놓은 문서를 이제 코덱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덱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스탄을 떠나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 코덱스인데, 18세기 보르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잘 보관해서 이제 멕시코 시티 국립 박물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배 타고 이렇게 오는 모습인데, 왼쪽이 아스탄이에요. 뭐 피라미드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쭉 그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면은 아주 정말 되게 희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넘어왔다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알류산 열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캄차카 반도를 지나서 춥지 반도를 지나서 1차, 2차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갔는데, 뭐 에벤키족도 이제 춥지족도 다 우리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제 비슷한 언어를 쓰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춥지족이 왜 춥지냐면 거기 되게 춥대요. 거기 가서 이제 이거 얼마나 춥냐 그러면은 으추 이런 데입니다. 으추. 예. 춥다는 표현을 으추 이런데요. 특히 에벤키 쪽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춥다는 표현을. 너무 춥기 때문에 춥지반도의 하산 춥지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피 같은 걸 구하러 이쪽에 이제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에.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냐라고 하면 남아 있다고 하죠. 이제 온돌이 그 남아 있어요. 알류산 열도 지역에. 이제 우리 한민족이 개발한 3대 세계 최고 발명품 하면은 온돌이 있고 한글이 있고 금속 활자가 있잖아요. 온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고래 사냥하러 이렇게 귀신고래 같은 거를 잡으러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래가 발견됐다 이겁니다. 온돌. 근데 이제 멕시코에도 보면 그 온돌을 사용해서 썼다는 그 흔적의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찜질방 같은 거잖아요. 찜질방 같은 온돌. 예.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가면은요, 개미할개가 있습니다. 개미할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뭐 한 6개월 뒤에 가보니까 개미할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개미할개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흙으로 만든 그 인형들이거든요. 이거를 한 군데 쭉 모아놨는데 둥그렇게 해놔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개미할개인지 뭔지 알 수 없게 이 사람들이 해놨습니다. 어쨌든 개미할개라고 딱 표현됐을 때 제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 한참 동안 개미할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개미할개는 아시아에서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아에 개미할개 없습니다. 이 멕시코 남쪽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개미할개 종류도 큰 개미할개, 중간, 작은 게 있는데 이거 중간 개미할개 이건 똑같은 거죠. 이걸 멕시코 사람한테 딱 보여주면 딱 알아요. 개미할개라고. 예,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다시 왔었다는 건데 이제 가서 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되게 있어요. 예. 멕시코까지 갔다가 이제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개미할개 보지도 않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특히 신라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토령으로 만들어서 그 무덤의 주인이 이걸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상투 문화가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부족 간이 싸움인데 처음에 가서 정착해 있던 고리족하고 예맥족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노란색을 가진 사람들이 상투를 틀은 사람들이 모습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리족들이 와가지고 그 원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돌보겠어 말도 바로 통했다고 합니다. 말도 바로. 처음에 설명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고리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정착민들하고 이제 나중에 온 예맥족, 이제 고구려가 망해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전쟁이 살짝 끝나고 나서 고리족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부여가 망하고 미리 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돌보고 우리랑 같이 살겠소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워낙 기세가 세고 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예맥족들이 이것을 거의 다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족이죠. 그래서 이제 매기고가 된 거고요. 예. 여기 보면 상투를 쓰는 그 군사들의 모습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여기도 보시면 상투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예, 상투. 마야 문명에도 보면 상투 머리 인형이 나오죠. 예, 상투를 한 사람들. 상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상투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미 상투라는 게 많이 발견이 되죠. 아카드의 사르곤 왕이라든가 아시리아 아슈르 나시르팔 뭐 이런 대단한 그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상투를 했다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도 머리를 이제 상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머리 상두다. 왜냐면 머리보다 이 상투 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일종의 솥대이면서 이 북두칠성을 그 경배하는 북두칠성 칠성 문화잖아요. 칠성을 이제 경배하는 문화. 그래서 이제 7번 꼬죠. 뭐 한쪽으로 3번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4번 꼬아서 이제 7번을 하는데 상투를 왜 틀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서양인들도 되게 하여튼 뭐 유행을 한때 했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상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북쪽으로 잘 돌아가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칠성 문화를 해서 이제 고구려 무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놨다. 이게 이제 더 멀리는 이제 고인돌에 이걸 해놨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관을 넣을 때 관에 시신을 난치할 때 그 밑에 이제 칠성판을 넣어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화 코코가 나왔었어요. 코코 아주 재미난 영화였죠. 멕시코 죽은 자의 날을 다룬 이제 그 문화를 나타낸 거잖아요. 멕시코 최대 명절 죽은 자의 날인데 이제 죽은 자의 날 이거는 그 11월 1일에서 2일이니까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있고요. 일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하는 나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집에 보면은 이제 조상님들의 어떤 뭐 영정이라든가 사진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1년 365일 이제 조상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뭐 일종의 뭐 제를 지내는 뭐 치성을 드리는 뭐 이런 문화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오래전부터 신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사진의 모습인데 이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죠. 그 죽은 자의 날에는 이제 죽은 사람하고 같은 모습으로 해서
그 죽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논다. 같이 이제 이 죽은 조상님들을 축복해주고 같이 논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하는 거죠. 조상님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의 꽃이라고 하는 금전화를 갖다 놓으면 금전화를 밟고 금전화 이 향을 맡고 그 제단이라든가 자신의 집에 돌아온다라고 이제 하는 그 풍습이 있어서 이 금전화 노란색 금전화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망자의 날이니까요. 망자의 날은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죽은 자의 날 때문에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007 영화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 499년도에 돌아와서 자신의 이제 중국의 이제 왕한테 거기가 이제 뭐 정확하게 어딘지 그 왕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00%그 언제 이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이에요. 해심이라는 스님이 그 동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이 불교를 전파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쪽에 부상이라는 나라, 부상하면 옛날에 그 뭐 떡갈나무 아니면 뭡니까 뽕나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부상이라는 나라는 이제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 먹는데 처음엔 그 죽순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손바닥 선인장 열매 보면은 이제 빨간색 열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먹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선인장에서 나오는 그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옷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부모 형제가 죽으면 아침 저녁으로 신상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렸다. 갑옷도 군인도 없고 전쟁이 없는 곳이다. 그 다음에 황제를 을기라 하고 제일 높은 자를 대대로 그 다음을 소대로라고 부른다. 고구려 관직을 그대로 썼다 이거죠. 해에 따라 옷을 달리 입었다 옷 색을 방위에 따라 5가지 색을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동서남북 중앙 이제 따로따로 한 거죠. 동서남북 중앙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하얀색,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문화는 이제 아즈텍이라든가 마야라든가 아리조나 인디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뭐 한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 근처에 살았다. 뭐 고구려 대릴사위제 같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거기 갔다가 와서 이제 기록한 건데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즈테카인들도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장례를 치르는 날 사자를 위하여 집과 화장하는 곳에 제사상을 차렸다는 기록도 있다. 아즈테카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제사는 매우 다양했다. 종교 행사로 올리는 제사가 가장 많았고 절기에 따라서 올리는 제사도 있었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올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도 이제 마을제를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가면은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절 500, 당 500이다. 지금 그 신당에서 매년 이제 제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가족들 제사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건 손성태 교수의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즈텍인들이 장례식 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건데 이 무덤을요 다 들어올 곳 누구든지 죽으면 다 들어간다. 그래서 다 들어올 곳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5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미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는요 숫자 5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5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곱하기 5를 하는 그런 문화인데 5일장, 뭐 5일 뒤에 홍수가 난다, 5일 뒤에 이제 그 세상이 뭐 무너진다라는 등 이제 숫자 5를 되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관 위에 흰 회토를 뿌린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예.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입안에 옥을 넣는다, 노잣돈 같은 거. 예, 옥을 넣는다. 노잣돈이 아니라도 지난번에 김영호 작가가 그 옥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옥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멍에 다 막으면은 썩지 않고 뭐 오래 간다. 시신이 그냥 부패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오래 간다라는 그런 풍습에 의해서 막았던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옥이 워낙 그 최상의 물건이고 또 워낙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옥을 이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시신은 잘 썩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표현을 하는 욕이 있잖아요. 야, 이 썩을 놈아. 예,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썩지 않으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야, 이 썩을 놈아. 이게 굉장히 좋은 욕입니다. 잘 썩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잉카에 가면,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계곡에 오리지널 잉카 마을이 있어요. 예, 오리지널 잉카 마을. 오얀따이 땀보라고 하는 곳인데, 오얀따이 장군의 그 전설이 있는 거긴데, 그 집에 가면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완전히. 예. 그냥 조상님의 그냥 시신 자체를 집에 모시는 거예요. 시신 자체를. 우리 고구려 때는 거실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장.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멀리 모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집안에 묻는 거예요. 부엌에. 거실장. 근데 이런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저기 뭐 이란에 가도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부엌에 묻었더라고요. 부엌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음식을 빨리빨리 대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잉카인들의 마을의 그 오리지널 그 풍습을 보면 그냥 집 하나가 있는데 한쪽은 침실, 한쪽은 부엌. 예, 그다음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의 유해를 이렇게 모시고 조상님이 좋아했던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모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디 묻었냐 그랬더니 여기 묻었대요. 부엌에, 집안에. 그래서 이제 육신이 다 썩고 나면 이 해골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아주 그 시골 구석이니까. 그 잉카인들도 이제 우리랑 이제 같은 그 색깔과 유전 그 형제를 가진 사람들이 넘어가서 했으니까 언어도 이제 뭐 비슷하죠. 이제 왜냐하면 교착어로서 우리하고 이제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마라어, 케추아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즈텍의 뭐 나와트르처럼